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미라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겨울 풍경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있고 집이 있고 나무가 있고 그런 시골 풍경에 눈이 오면 정말 멋진 설경이 되겠죠. 지금 보시는 자료 사진을 참고로 해서 제가 설경 수채화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에서는 주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가운데 있는 이 집들이겠죠. 지붕에 눈이 쌓여 있는 이 집들이 올망졸망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 집들을 어떻게 화면에 배치하고 그려주느냐에 따라서 이 겨울 풍경 수채화가 어떤 느낌이 나올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집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그려줄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대로 그 정도 크기로 해주셔도 되고, 좀 더 작게 그리면서 뒤에 산이라든가 집들 뒤에 보이는 숲이라든가 그리고 앞에 있는 눈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표현을 해주면서 이 그림을 연출해줘도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스케치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지붕이 있는 집들을 그릴 때는 여러분들이 기울기를 주의해서 그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설경에서의 집들은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돼요. 지붕에 눈이 쌓여 있죠. 그래서 지붕을 하얗게 아무것도 안 그려주시면 됩니다. 쉽죠? 눈이 온 설경이라고 여러분들이 뭔가 많이 그리려고 하다 보면 눈에 자연스러운 밝은 표현이 잘 되지 않아요. 오히려 아무것도 안 그려주고 그림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손대지 않는 그런 집중력이 있어야지만 지붕에 눈이 쌓인 집들을 그릴 수가 있어요. 아셨죠? 그런데 여러분도 그림을 그리다 보면 가끔 경험하시겠지만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집중력이 확 떨어지면서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나타나서 정말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막 신들린 듯이 그려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수채화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은 굉장히 집중력을 가지고 그림을 해야지만 과하게 오버해서 그림 그려주지 않죠. 적당한 순간에 손을 떼야 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때 항상 집중을 해서 그림을 그려줘야 됩니다. 만일에 그렇게 많이 만져졌을 때도 여러분들이 그림을 포기하지 마시고 붓으로 많이 그려준 눈 부분을 좀 닦아준다거나 아니면 나중에는 화이트 물감으로 그 위에 색칠을 해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런 실수를 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실수를 하고 반성을 했죠. 그러면 그 다음 그릴 때 그렇게 그리지 말아야 됩니다. 수채화는 그렇게 전 그림에서 했던 실수라든가 그리고 전 그림에서 마음에 들었던 표현이라든가 잘 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 그림에 그거를 다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잘못된 것들은 그렇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채화는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연구하듯이 그림을 그려야 그림이 빨리 늘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수채화 작가들도 그렇게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수채화가 익숙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슥슥 굉장히 막 빨리 그리고 한 번에 쉽게 잘 그리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남몰래 망한 그림들을 많이 버렸는지 몰라요. 그림 잘 된 것만 보여주고 망한 것들은 그냥 버리면 되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수채화 작가들은 단지 재능이 좋아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림을 많이 반복해서 그리고 익숙해졌고 수채화를 다루는 그런 테크닉이라든가 표현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그리고 많이 실수하고 많이 연습해서 손에 굉장히 익게끔 해서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그림이 안 된다고 해서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꾸준히 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감히 얘기하지만 회화 계열에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 중에서 이 수채화가 제일 다루기 까다로운 재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채화를 아주 조금씩 낸다고 생각을 하시고 꾸준히 그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스케치가 다 됐으면 그림이 설경이니까 밝게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연필 스케치 선들이 너무 진한 부분들은 지우개로 지워서 너무 진해지지 않게끔 조절을 좀 해주신 다음에 채색에 들어가세요.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눈 쌓인 지붕을 가지고 있는 이 집들이 이 그림에서는 가장 주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림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뒷 배경부터 처리를 할게요. 지금 울트라마린으로 하늘 부분을 아주 조금 밝게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에서는 멀리 숲으로 보이지만 저는 멀리 원경 배경으로 산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뒷 배경과 그 앞부분 그리고 지붕 그 눈이 있는 부분의 어둠들을 중심으로 밑색을 채색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겨울 풍경에서 멀리 보이는 숲을 그릴 때 사진에서처럼 눈꽃이 많이 펴서 나무 자체가 하얗게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지에 있는 눈들은 다 녹거든요. 그래서 컬러를 약간 브라운 계열로 써주면 겨울에 그 앙상한 나무들만 있는 숲의 이미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붕 뒷부분에 그 숲을 한번 제가 그려보도록 할게요. 번트엄버 반다이크 브라운 쓰셔도 됩니다. 이 색 자체를 그냥 쓰면 이 자체도 채도가 좀 높기 때문에 이 채도를 조금 다운 시켜 줄게요. 그래서 울트라마린을 여기다 섞어서 좀 더 다운 시켜주고, 여러분들이 화이트가 있으면 화이트도 여기다 살짝 좀 섞어주세요. 그래서 이 브라운 계열 색감도 채도를 좀 다운 시켜줍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다 잡았습니다. 집들도 어느 정도 그렸고요. 이제 집 부분들에서 조금 어두운 부분, 그리고 이 뒷부분의 나무들을 좀 그릴 거예요. 그리고 이 앞부분에 작은 울타리라든가, 그리고 마른 가지들의 잡목들, 이런 것들을 조금 그리면서 전체적으로 완성을 시킬게요.
자, 이렇게 눈 내린 집들이 있는 사진 자료를 이용해서 겨울 풍경 수채화를 완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겨울 분위기를 나타낼 때는 너무 원색으로 그리지 마시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채도가 좀 낮게 그려주시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게 나옵니다. 눈이 내린 지붕들이 어떻죠? 그냥 하얗게 남겨두지 않고 밝은 중간 톤들로 명암을 살짝살짝 봐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붕을 만질 때는 절대로 어두워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면서 그리도록 하세요. 아셨죠? 이것으로써 설경 풍경 수채화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남일 아트였습니다.